1교시에서는 저희들 1교시 때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봤죠. 트랜스레이트와 로테이트.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그 변환, 여기서 이제 주로 2차원 변환, 사각형이나 뭐 이런 도형의 2차원 그 도형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정하는 이제 그러한 트랜스폼의 속성 지정 방법이 이렇게 7가지가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1교시 때 저희들이 이제 트랜스레이트는 좌표를 이제 이동하는 거죠. 평행하게.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이거 이제 그 뭐 x, y라는 건 다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트랜스레이트 x 이러면 x 방향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거고, 트랜스레이트 y 이러면 y 방향으로만 이제 값을 하나만 지정해 주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x, y 값 두 가지를 지정을 해서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x,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y.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50픽셀, 100픽셀 이러면 50, 100 좌표로 이동을 해라. 왼쪽 위에 사각형. 그런 거고. 로테이트는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트랜스폼도 x, y로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 20도로 이제 그 레디언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디그리 방법으로 이제 쓴다 그랬죠. 각도.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크기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꺼번에 앞에 있는 거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매트릭스라는 방법인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6가지를 동시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 x, 스큐 y, 스큐 x, 그 다음에 스케일 y, 그다음에 트랜스레이트 x, 트랜스레이트 y. 이게 이제 뭐 x 방향으로 크기 늘리는 거, y 방향으로 기울기 바꾸는 값,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이제 기울기 바꾸는 거, y 방향으로 크기 바꾸는 거, x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y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이 순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위에서 보면 이제 매트릭스 1, 마이너스 0.3, 0, 1, 0, 0. 트랜스레이트 xy는 이제 바뀌지 말고, 그 스케일을 x 걸로, x는 동일하게 하고, 뭐 y도 이제 그 y는 이제 변함 1이 이제 동일한 거고 0은 이제 이게 0의 값의 의미가 이제 이따가 예제를 한번 좀 볼게요. 0의 의미와 1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스케일 x, y는 다 1이죠, 그쵸? 그러니까 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1이 동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스큐 x, y, 스큐 y가 마이너스 0.3, 스큐 x가 0이라는 거죠, 그쵸? 이제 각도는 0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은 스케일에 대한 게 1인 변함이 없는 거고, 각도가 0인 경우 변함이 없는 거고, 트랜스레이트 x, y도 0이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케일 x, y가 변함이 없는 건 0이 아니라 1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따가 예제를 보시면 그 말의 뜻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트릭스는 동시에 6가지를 수행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제를 한번 좀 볼까요? 먼저 두 가지 예제는 살펴봤고,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 크기를 바꾸는 거,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기본 박스 위에 있는 거죠. 가로 100, 세로 100. 정사각형이죠. 경계는 1픽셀에 점선이 되어 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배경색은 스카이 블루. 그 마진은 이제 50픽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작아졌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ID 방법을 쓴 거죠. 박스 1이 0.5, 0.5. 그러니까 기본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가로 길이의 2분의 1, 세로 길이의 2분의 1. 2분의 1이 0.5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를 반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로 길이를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1.5로 해라. 1.5배. 그죠? 1에다가 2분의 1을 합쳐서 이제 1.5배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변환하는 속성은 뭐다? 스케일이다. 첫 번째 게 x, 두 번째 게 y. 그러니까 가로,
첫 번째 게 가로, 두 번째 게 세로 길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0이라는 게 좀 그 의미가 좀 없는 거죠. 스케일에서는 1이라야지 동일한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좀 그 의미를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를 변환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 변환 방법은 X, Y, Z라는 이제 또 Z 방향에 이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Z 방향까지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 3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2차원이기 때문에 Z라는 방향은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라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 개념이고 각도도 이제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라는 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기본 박스인데 가로 100, 세로 100, 경계가 1픽스 더티드 블랙이고 라이트 그린 이거 옅은 녹색이고 경계가 이제 50픽셀 위에 있는 기본 박스고 스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단어를 찾아보면 비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스큐. 그래서 X 방향으로 50도 비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두 번째 위에 있는 거를 이제 50도 방향으로 비틀었을 때 이제 두 번째 모양이 나오는데 요 스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뭘로 보냐면 이제 실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그렇죠? 실로. 사각형 이렇게 뭐 실 알죠? 실. 이제 이제 그 옷 만들 때 하는 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요 오른쪽이 이제 위에가 이제 0도, 오른쪽에 이렇게 가로선이 이제 90도죠. 그거보다 약간 작은 그 45도가 이제 가운데니까, 그죠? 그 사이에 있는 45도에 약간 5도 더 가는 50도 정도에서 X축 방향으로 실을 쫙 땡기면 이제 요 박스 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X축으로 50도 기울기를 변환해라라는 뜻이. 그렇죠? 그 실을 가지고 당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30도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45도보다 약간 그 안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딱 당기면 세 번째 박스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요 값을 바꿔 보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구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Y를 동시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X축으로 20도 당겨 놓고 그놈을 다시 Y축으로 10도 이렇게 당기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XY를 같이 지정할 때는 그 XY라고 안 적어요. 그걸 조심하세요. 그 XY라고 적을 때는 하나의 값만 적는 되는 거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변화는 좀 이해를 이제 도형적인 어떤 감각,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번 해보는 건데, 실 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스케일 X, 스큐 Y, 스큐 X, 스케일 Y, 트랜슬레이트 XY. 요 스큐 XY가 순서에 유의하세요. 그죠? Y축부터 비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가지를, 앞에서 배웠었던 6가지를 동시에 해보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스케일의 기본값은 1이고, 변함이 없을 때는 1이고, 각도, 기울기 변환의 변함이 없을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0이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기본 박스가 가로, 세로 50픽셀이고 실버 색깔이고 1픽셀의 솔리드 블랙으로 이제 배경 그 경계를 이제 했고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을 한 거죠. 안에 있는 기본 박스를 가운데 정렬을 시킨 거예요. 4가지 박스의 매트릭스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다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게 이제 X축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 여기 이제 가로 길이가 똑같은 거고 50픽셀로 이제 변환하지 않은 거죠. 스큐 YX가 이제 비틀지 않은 거예요. 00. Y 값도 이제 안 변한 거고. 그렇죠? 크기가 X만 100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100만큼. 그렇죠? Y는 이제 똑같고.
y좌표 값은 이제 뭐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트랜스레이트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x축으로 100만큼.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이제 그거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평행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행.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평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건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거만 좀 보면 나머지도 다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x는 가로 길이가 안 변했다는 거죠. 세로 길이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이 안 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1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크기는 안 바뀌었는데 xy 쪽으로 이제 이만큼 이동을 이제 스큐를 시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xy를 이제 평행 이동 50, 150으로 뭐 이동했다는 평행 이동을 했다. 평행 그대로. 그래서 그 나머지 값도 한번 좀 이제 그 이해를 좀 해보시고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는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거 xy 값도 역시 안 변했죠. 스큐가 y축 방향으로 안 비틀고 x축 방향으로만 샥 비틀어서 요게 그 1, 여기서는 지금 1이라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고민하다가 말이 좀 끊겼는데 이 각도가 디그리 아니면 레디안이죠. 그쵸? 이 디그리라고 안 적었으면 이게 레디안 값인데 여러분들이 레디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쵸? 파이는 180도고 그래서 1 레디안은 파이분의 180초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레디안 요 개념을 이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단위가 없으면 레디안으로 아까 디그리 DG 하게 되면 디그리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뭐죠 수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어쨌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요 6가지를 순서대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특히 나머지는 다 XY지만 스큐가 Y부터 비튼다는 거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7가지 변화 속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2차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이제 그 속성을 써서, 앞에서 배운 걸 물론 이용을 하고, 좀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도형이 이렇게 커지는 걸 이제 지금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듀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요 듀레이션 값을 또 지정을 해줘서 이거를 이제 좀 천천히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좀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부드럽게 빨리 하게 되면 이제 좀 빨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모핑이라고 그래요. 모핑 아래 적어놨죠. MORPHI 모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헐크가 갑자기 사람에서 이렇게 변하고 이제 헐크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거라든지 이게 다 모핑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작과 끝을 이제 이미지를 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임을 다 만들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 또는 뭐 첫 번째 영상이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도형이 두 번째 도형으로 바뀌는 프레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모핑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각각의 프레임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영화에서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다 만들었어요. 하나하나씩 프레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시작과 끝 이미지만 주면 그 사이에 변화하는 프레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어차피 영화니면 이래 기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 이전 프레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각각 이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면서 요 애니메이션 영화예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편하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고 특히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플래시에서도 그렇고 포토샵에서도 아마 그렇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도구들이 조금 이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지금 상용화로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런 모핑하는 그 도구,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편하게 시작과 끝에 이미지를 줘가지고 특히 이제 만화 영화 같은데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제 많이 쓰이죠.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을 다 일일이 만들지 않고, 요 변화하는 과정을 시작과 끝까지 주면 요 프레임을 자동으로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각각 만들어진 프레임 가지고 또 작업을 하고 상당히 편해진 기술이 이제 모핑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3교시 때도 좀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요 2교시 때에서는 가로 길이를 늘리는 걸 한번 볼게요. 가로 길이. 나머지는 이제 변하지 않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6월 저희들이 23일까지인가요?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얼마나 웹에 안에서 그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들었느냐를 평가 요소로 많이 반영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구글이나 뭐 다른 거 가지고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 흔적을 제가 찾아볼 테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요번 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웹 프로젝트에 넣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박스가 가로 100, 세로 100, 그 다음 배경색이 옐로우죠. 경계가 1픽셀의 솔리드 레드. 트랜지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속성이고, 트랜지션이 이제 트랜짓하다, 바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2초 동안 바꿔라. 어떻게? 밑에 보면, 자, 요 div를 호버했을 때, 그죠? 우리 이제 클래스 정의 방법, CSS 정의 방법, div를 호버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가로를 3픽셀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왼쪽에 이제 갖다 놓으면 이렇게 div 그 위에 있는 박스가 가로를 2초 동안 300픽셀로 바꾼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div라는 원래 박스의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위에 정의가 돼 있죠. 여기서는 뭐 그 시간, 그 다음에 뭐를 바꿀 거냐, 위드스 2초, 2초라는 게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 값. 이 세컨드. 이제 그게 정의가 돼 있고 실제적인 그 변형되는 형태는 그 뭐뭐 할 때 뭐뭐 해라라고 하는 요 CSS 정의의 div 호버 요런 방법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div 땡땡 호버했을 때 가로로 300픽셀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라? 위에 있는 트랜지션의 속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로를 2초 동안 바꿔라. 그 트랜지션 안에 300픽셀이라고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바뀌는 형태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얘기할 때 끝에 있는 거를 div 호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시작에 해당되는 그 모양을 이제 적고 거기서 스타트 할 때 그 트랜지션 속성을 정의를 이제 해준다. 그 개념은 좀 여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밑에 호버에다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 있는 div 시작 스타트에다가 적고 end에다가는 구체적인 모양. 그러니까 100픽셀의 스타트가 있다가 300픽셀의 end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와 end를 얘기하면 그렇죠? 스타트는 위에 있는 기본 박스에다 적고 end는 뭐뭐 할 때 그렇죠? CSS 스타일에다가 정의를 하고 바뀌는 모양의 어떤 듀레이션이나 바뀌는 형태는 이제 트랜지션에다가 스타트를 정의하는 div 클래스에다가 적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애니메이션 약간 그쵸? div 호버했을 때 이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폼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타트에 해당되는 거 초기 박스, 엔드에 해당되는 거 div 호버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스타트와 엔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바뀌는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과 형태는 시작할 때 적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타트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마진이 50픽셀짜리, 위드스 가로 100, 세로 100, 정사각형인데
배경색은 옐로우, 뭐 보더는 1픽셀의 솔리드 레드색. 자, 이제 시작이 이거죠. 그걸 어떻게 바뀌려는 거니? 가로는 3초 동안, 높이는 3초 동안, 경계도 3초 동안, 트랜스폼도 3초 동안 바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엔드를 보면 div 호버했을 때 가로를 200픽셀로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늘어난 거죠. 위에 100이 2배가 엔드 지점에서 2배가 되고 높이도 2배가 됐어요. 200이니까. 뭐 이렇게 바뀌는데 경계는 보더도 3픽셀로 두꺼워졌네요. 그렇죠? 솔리드는 똑같고 레드가 블루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트랜스폼도 여기 이제 엔드에 이제 적는 거예요. 트랜스폼 형태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엔드의 모양이 요거예요. 엔드의 모양. 그래서 div 호버했을 때는 엔드의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폼이 회전을 하는데 360디그리. 요거는 이제 디그리 방향이죠. 디그리. 그래서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런 얘기지. 한 바퀴 돌아라. 그렇죠? 원래 자리로 한 바퀴. 이제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마이너스 360도 이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입력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크기가 점점 커지고 경계도 블루색으로 바뀌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이제 이렇게 3초 동안 1초, 2초, 3초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교시 때 또 다른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스타트와 엔드를 이제 생각을 하세요. 스타트와 엔드, 그렇죠? 스타트와 엔드.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 스타트에서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엔드에서 정의하는 거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엔드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뀌었을 때의 모양을 적어주면 돼요. 유회전에서는 가로, 세로, 경계, 그 다음에 그 로테이트까지를 바뀌라 이런 얘기죠. 이제 엔드에서 적는 거고, 이제 스타트에서는 기본적인 처음 모양하고 트랜지션 속성을 적는 거예요. 트랜지션.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의 속성에 적는 거는 각각의 뭐 변하는 형태에 대한 시간 단위. 그렇죠? 3초? 여기서는 이렇게 그 듀레이션이 이제 3초라는 얘기예요. 가로, 3초, 세로, 보더, 트랜스폼. 뭐 이 순서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 변화하는 거 보통 여기 보면 위드스 변화했고 하이트 변화했고 보더 변화했잖아요. 트랜스폼도 변화했고 여기 네 가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3교시 때도 이제 이런 그 변화하는 얘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2교시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핑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그 정의를 해주면 뭐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 그렇죠? 그 영화는 그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시각적인 걸 속인다고나 할까? 시각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하나의 정지된 프레임을 빨리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처럼 빨리 보여주게 되면 이게 마치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로봇가 움직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처럼 어떠한 그 트랜지션 효과가 스타트에서 엔드가 이제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모양의 변화나 뭐 크기의 변화나 뭐 각도의 변화나 저희들이 이제 7가지를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트랜슬레이트에서부터 뭐 매트릭스까지. 그러한 변화들이 시작과 끝의 모양을 얘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div 땡땡 호버라는 건 뭐뭐 했을 때 이벤트와 비헤이버의 이벤트와 액션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벤트 뭐뭐 했을 때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게 뭐뭐 호버 했을 때 트랜지션 해라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시작과 끝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트랜지션에서 얘가 각각의 그 프레임을 다 만들어요. 여기서도 똑같죠.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시간을 한 3초로 하지 말고 한 10초나 뭐 한 50초로 하게 되면 천천히 변화하면서 그 각각의 프레임을 얘가 약간 보여줘요. 천천히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 좀 바꿔서 좀 보면 그 하나하나를 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작게 3초가 아니라 1초라고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다 만들어서 변화가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3초를 10초 아니면 좀 50초로 바꿔서 프레임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보면 크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에서 이제 가로 길이가 100에서 200으로 바뀌잖아요. 100에서 200으로 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 단위로 천천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초다 그러면 10픽셀씩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타이핑해서 결과만 보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핑 기술과 프레임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에 들어가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